안녕하세요. 미정의 공포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바로 시청하러 가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순천에 거주 중인 30대 남성입니다. 제보하는 사연은 저희 집에 있었던 가족사이고 현재 이번 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연입니다. 때는 9년 전이고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며 열심히 돈을 모으는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기보다는 혼자 집에서 하는 취미생활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하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주말엔 집에만 박혀 지내는 것 같았고 나가서 사람들은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여러 가지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볼까 하다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저와 같이 한 가지 아닌 여러 가지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호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동호회에 가입하였는데요. 가입하여 보니 저와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제가 처음 보는 취미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 혼자 취미를 즐기는 것보단 동호회에서 배우는 계기가 생기더군요. 그러다 보니 가까운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과 쉬는 날 모임을 가졌는데요. 만나서 각자 즐기는 취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고 혼자만 즐기던 취미 생활을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 더 재밌고 정보도 교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해당 동호회에서 2년 정도 활동을 하며 사람들과 친목을 유지하며 유대관계를 키워나갔는데요. 모임에서 친해진 친구와 동생 그리고 형 누나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연말이 되어 최근 결혼한 저와 친했던 회원이 집들이를 한다 했고 당시 동호회에서 친하게 지냈던 멤버들은 집들이에 초대받았습니다. 그중 몇 명은 일이 있어서 빠졌고 시간이 되는 사람만 모였는데요. 집들이에 참석해 한동안 준비된 술과 음식을 먹으며 집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여자친구도 없던 저는 이야기에 집중할 수 없었고 회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옆에 앉아 안주를 먹으며 듣고만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집들이에 초대한 동생은 갑자기 저를 바라보며 형은 여자친구 아직도 없냐며 물어보았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5년이 넘었던 터라 여자친구가 없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야기는 모임에 왔던 사람들의 결혼이나 연애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저의 연애 이야기로 넘어갔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집안에 있는 사람 중 저만 여자친구가 없는 미혼 남성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귀었던 여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제가 생각하는 이상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사람들은 이제 여자를 만나야겠다며 응원해 주었고 그날 집들이는 나름 재밌게 끝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회사에서 퇴근하여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얼마 전 집들이에 저를 초대했던 동호회 동생의 아내였습니다. 저는 평소 모임에서 알고 지내던 동생이 아닌 그날 처음 만난 동호회 동생의 아내 전화여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통화를 했습니다. 동호회 동생의 아내가 저에게 전화를 한 이유는 다름이 아닌 그날 저를 보고 너무 괜찮아 보여서 아는 동생을 소개해주고 싶은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소개를 받을 생각이 있는지 묻더군요. 저는 어차피 혼자이고 나이도 30대를 바라보고 있었고 주위에서는 소개도 안 들어오던 상황이어서 여자를 소개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모임에 가입한 것과 그날 집들이에 참석한 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소개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동생 아내는 저에게 잘 생각했다며 약속은 일주일 뒤 저녁이 괜찮은지 물었고 시내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요. 동호회 동생 아내가 하는 말로는 소개해주는 여자는 본인의 친한 동생이고 제가 좋아할 스타일과 이상형에 정말 밀접하다며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언제 이상형을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나 혼자 잠시 고민을 하다 보니 얼마 전 집들이에서 술 마시며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더군요. 시간이 흘러 약속한 소개팅 날이 되었고 저는 만나기로 한 레스토랑에 앉아 여성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여성분은 이상형과 100% 동일한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마지막 인연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구애했고 5개월 동안 뜨겁게 연애를 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속전속결로 결혼과 동시에 아기 또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행복한 신혼을 즐기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전날 아내는 회사 주위에 있는 빵집에서 파는 케이크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요. 저는 단차를 사용하여 해당 케이크 집에서 케이크를 사서 집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는 전화를 하니 뭔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는데요. 저는 아내에게 뭐 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요가를 하고 있는데 힘들다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조심해서 요가를 하라며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고 빨리 가면 좋아할 아내의 모습을 생각하며 빠르게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여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었는데 신발장에는 아내와 제 것이 아닌 사람들의 신발이 여러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요가한다고 했는데 사람이 놀러 왔나 생각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실과 주방에도 아무도 없었는데요. 안방에서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 같은 이상한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노래소리를 들으니 뭔가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여기가 내 집이 맞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방 앞에서 고개를 돌려 둘러보아도 아침에 밥을 먹고 나갔던 저희 집 주방과 매일 아내와 TV를 보던 거실이 눈앞에 보였는데요. 저는 혹시나 집에 도둑이 들었나 싶어 방문을 덜컥 열었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광경은 너무나 이상한 광경이었는데요. 침대에는 아내가 속옷만 입은 상태로 웃으며 누워 있었고 그 앞에는 제가 자주 봤던 아내의 친구들 그리고 나이가 있을 것 같은 몇 명의 여자들이 아내를 둘러싸고 아내 배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굉장히 독특하고 이상하여 저는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며 소리쳤고 아내는 황급히 옷을 입고 여자들끼리 모여 출산하기 전에 하는 의식이라며 둘러댔습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어이없어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고 저는 저희 주위에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아내의 친구들에게 아내와 이야기를 해야 하니 집에서 나가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하나둘 저희 집에서 나갔는데요. 저는 아내와 둘만 남아 도대체 이게 뭐냐며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제가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를 다 끊었다며 화를 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를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후 저와 아내 둘 사이에는 뭔가 모를 벽이 생겼습니다. 저는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는데요. 아이가 태어나고도 아내는 저에게 무심했고 심지어 각광을 쓰자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날 이후 저희 관계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그리고 아내는 매일 아이를 데리고 어딘가로 다니기 시작했고 명절에는 저희 부모님 집에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도대체 뭐가 문제냐 물어보니 아내는 제가 쓸모가 없어졌다는 말만 반복하고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저 혼자 상대방에게 말을 하고 상대방은 대답을 안 하면 그것만큼 지옥은 없더군요. 아내는 아이가 태어나고 4년 뒤 잠시 부모님 댁에서 지낸다며 아이를 데려간다고 했는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아내에게 맡기고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떨어져 지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처갓집에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처갓댁에 가면서 장모님에게 전화를 하였는데요. 장모님은 아내가 집에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셨고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내는 전화도 꺼놓고 한 달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요. 한 달 뒤 돌아온 아내는 저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더군요. 저는 이혼 서류는 그렇다 하고 한 달 동안 어디에서 생활했냐고 물으니 아내는 이제 본인은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었다며 저와 만나고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웃음을 지었고 아이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며 저에게 양육해달라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다시 집을 나간다며 짐을 챙겼는데요.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한 거냐며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짐을 챙겨서 나갈 때 저는 아내를 따라 현관문을 나섰는데요. 현관문 앞에는 저에게 아내를 소개해준 동호회 동생 아내가 있었고 저는 이게 무슨 일이냐 아내와 같이 있었냐 물어보았죠. 그러자 그 여자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아내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고 아내의 행복을 저버렸다고 하더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에게 아내를 소개시켜주지 않았을 거라 했고 저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달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저를 노려보며 당시 본인들이 집들이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며 이야기했고 저는 제 이상형과 비슷한 여자가 나타난다면 종교가 무엇이든 뭐라든 취미에 대해서는 지원해줄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말과는 달리 우리가 하려는 모든 의식들을 방해했다며 이야기했고 저는 무슨 소리냐 물어보니 아내는 됐으니까 아기는 저에게 키우라며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후 저는 아내의 과거에 대해 수소문하다 보니 장인 장모님이 저에게 찾아왔는데요. 저에게는 정말 미안하다며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내는 원래 기독교였는데 고등학생 때 친구와 어딘가를 다녀오더니 다른 교회에 간다며 장인 장모님에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아내는 조금씩 이상해졌다고 하는데요. 집에 돌아와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드리고 부모님에게는 돈을 가져오라며 이야기하고 돈이 없으면 본인이 일을 해서 돈을 전부 다 그 사이비 종교에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졸업 후
아내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저와 결혼을 하기 2달 전부터 집에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후 아내는 저를 데려왔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장인 장모님은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내를 보며 결혼을 승낙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다며 저에게 미안하다 했는데요. 저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내와 도저히 살 수 없겠다 생각했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아내의 과거를 수소문하며 알아보았는데요. 당시 제가 참여했던 모임에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은 아내가 다니는 사이비 종교의 일원이었고 더욱 소름 끼치는 건 집들이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한통속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이비 종교원끼리만 결혼을 하는데 당시 남자가 부족하여 저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이는 제가 양육하고 있는데요. 아직 아이가 어려서 엄마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미래의 아이에게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줘야 할지 감당이 되지 않아 이야기를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가 들었던 사람 이야기 중 제일 소름 끼치는 사연이었는데요. 사연을 들으시고 생각나는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